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결국에는 또 관망 심리가 팽배했던 시장 흐름이었죠. 그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낙폭 과대주를 또 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셨나요? 예,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시장이 올라갈 때 뭐 다 같이 올라가고 네. 뭐 떨어질 때 뭐 다 같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었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코스닥 시장 따로 또는 코스피 시장 따로 또 뭐 그 안에서도 보면 또 섹터별로 그 다양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수급의 흐름도 좀 시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뭐 아무래도 좀 그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관망 심리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좀 제거가 된 다음에 이제 뭐 매수를 하든지 뭐 결정하겠다. 일단 팔고 보자라고는 이런 심리가 여전히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목요일 새벽에 아마 이제 뭐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과연 그동안 뭐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했었던 그 배경 이유가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만 가지고 과연 매도를 했었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뭐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어떤 부담감들 이런 걸 가지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고 하고 해서 외국인들이 좀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부담,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반면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선대 지금 초반에 지금 현재 위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펀드 자금 쪽으로 이제 지금 시중에 자금들이 좀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의 경우에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실탄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1900선 근처에서는 일단 하락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어력 부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좀 돌아보면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좀 매수의 어떤 빈도라든지 강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 뭐 크게 뭐 차이를 두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코스피 시장의 그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들보다는 그래도 뭐 실적 모멘텀이 좀 있는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 쪽으로 또 좀 매수가 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러한 그 탓을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시장에 보면요,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 이 극심한 어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외국인 기관들 수급들 물론 중요하지만은 역시 가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 FOMC 회의의 어떤 그 불확실성, 변동성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일단 종목에 여전히 좀 앞으로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 변수와는 좀 무관하게라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수급적인 판단, 뭐 FOMC 이후에 좀 나아지리라고 보시나요? 일단 외국인들의 큰 기조 속에서 매도 감소는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네. 과연 방향까지 바꾸고 공격적으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매매가 엇갈린다라는 거죠. 사는 종목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또 파는 종목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면서 어떻게 보면 시세 주도권을 여전히 외국인들이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PBR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매수인 것인지 아니면 경기와 금리에 대한 확신으로 매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만 금융주에 대해서 매수를 넓혀나간다라는 건 기존의 매수 종목보다 좀 범위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외국인 매도 감소,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 한 가지 팩트와 두 번째로는 업종별로 금융주 쪽으로 뭔가 좀 시각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 앞서 저희가 이슈에서도 뭐 PBR 1배 미만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많이 산 종목군들의 이름들을 올린 바가 있죠.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통신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실적,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SK텔레콤, KT, HU+, 어떤 식으로 내다보십니까? 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단통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어가지고 뭐 초기에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 뭐 정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단통법을 좀 둘러싸고서 뭐 제조사라든지 또는 통신사 제일 큰 뭐 피해자 부분들은 그 소비자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좀 뭐 이슈 뉴스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단통법과 관련해 가지고 좀 손질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역시 실적입니다. 긍정적인 실적, LG 플러스 뭐 분명히 이제 그 지난 3분기 실적 작년보다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도 작년보다 더 나은 이러한 그 실적을 기록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단통법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좀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 통신사들의 어떤 마케팅 비용 상한선 제한이라고 하는 이 기조 속에서 좀 이전보다는 분명히 좀 나아지는 단통법과 관련된 지금 이슈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적 개선과 또 배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지만은 또 외국인들 뭐 배당이라든지 실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는 뭐 통신주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어떤 시장 전망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전망을 봤을 때는 조정 시에 여전히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배당에 초점을 맞추고 좀 빠질 때 사보자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김현일 시각 동의하십니까? 저는 약간은 다른데요. 네. 뭐 조정시 매수는 저도 맞는데 다만 이제 정고점 부근이 박스권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박스권 매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전체적인 시각은 다소 다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적이나 배당엔 좀 기대를 실어보자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전략 나눠봐야겠죠. 오늘 장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꾸리십니까? 아마 그 낙폭과대 대형주들 뭐 최근에 이제 그 크게 무너졌었던 뭐 화학, 뭐 조선, 철강, 건설 이런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시장도 뭐 조금씩 또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조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낙폭과대 지금 크게 떨어진 종목들이 지금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바닥을 갖다가 이제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4분기라든지 또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이런 업종이나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 바닥에서 뭐 크게 더 뭐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종목 장세는 지금 앞으로도 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수급이라든지 실적 전망 이게 신고가 좀 경신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가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 하셨어요. 그렇다면 관심주 하나 꼽아보신다면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신고가 경신이 좀 유력한 종목,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주정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오르잖아요. 예,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경기 불황, 뭐 주시장도 뭐 상당히 뭐 좋지 않고 이건 뭐 다소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큰데 아무래도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좀 그 뭐 열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소주에 대한 뭐 그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그 성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겨울철에는 바로 또 소주를 갖다가 또 많이 지금 그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 성수기라고 하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이 소주 원료를 그 제공하는 이 주정업체들의 어떤 실적 부분들도 좀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소주의 어떤 그 트렌드 자체가 이 도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1인당 그 소주를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이 주류 소비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 수도권을 둘러싼 이 소주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주정 업체들에게는 뭐 굉장히 또 뭐 즐거운 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MH 에탄올을 좀 오늘장 좀 관심주로 보고 있는데 뭐 MH 에탄올뿐만 아니라 좀 다른 주정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풍국주정, 한국 알콜, 뭐 MH 에탄올뿐만 아니라 뭐 창의 에탄올 같은 종목들도 저는 뭐 주정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추세가 살아있는 주정주 내에서 MH 에탄올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